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요거 잡고 그냥 하시면 돼요. 아, 예, 안녕하세요. 33기, 스팔지 33기 한호라고 합니다. 네네. 오늘 그동안 여튼 화상으로 많이 좀 공부를 하시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동기들 보니까 어떤가요? 일단 동기들은 네. 뭐 그 전에 오프라인에서도 일단 봤었고, 그리고 오늘 뭐 만났는데 뭐 새롭지는 않았어요. 아, 새롭지 않았어요? 늘 본 사람들 또 본다는 느낌? 다만 이제 좀 실제로 정기 씨하고, 네. 태석 씨는 오늘 실제로 본 건 처음이어서, 근데 정기 씨는 키가 이렇게 큰지는 몰랐네. 상당히 키가 크고, 펀치라고 아주. 각도를 또 이렇게 좀 약간 낮추시죠.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아이패드라서.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생소한 거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뭐 그 외에는 되게 친숙한 그런, 친숙한 늘 서로 뭐 하던 얘기 했고, 네. 다만 이제 스파리주 교육을, 네. 아, 내가 드디어 이 자리에서 여기서 내가 하고 있구나. 늘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봤었거든요. 네네. 교육도 그렇고. 그러면 얼마 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학교를? 저는 아마 한 2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2년 동안요? 네. 왜 이렇게 좀 있다가 이 시간이 되게 긴데. 근데 여기를 한번 네. 뭐 들어보는 것도 괜찮았네. 뭐 이런 식의 마음이었고. 가볍게. 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정보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좀 3자 입장으로서 주로 있다가 네. 작년 여름쯤에 예,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그때 10월 달에 경매 달밤 첫날이었나 아마 몇 번째 하는 날 네. 두 분이서 네. 운영하시고 주관에서 하시고 네, 네. 선배들 그날 와가지고 뭐 임경지 씨도 오시고 아, 그쵸. 경진 씨 있었죠. 몇 번 오셔갖고 네, 한 날 그리고 바로 우리 전기수들이 그날 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고 뭐 그 전에 이제 네. 곽 이사님하고 이제 인터뷰 먼저 하고 인터뷰라는 거는 이제 제가 처음 왔으니까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 처음 왔으니까 뭐 궁금한 점 있어서 왔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 물어보고 얘기하고 근데 사실 새로운 얘기는 없었어요. 늘 방송에서 하시던 얘기 반복이었고 네. 그보다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실제 와서 이렇게 생겼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네. 방송하시는구나. 네. 그런 걸 실제로 보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해야겠다. 예. 근데 당장은 안 됐어요. 아, 왜요? 일단 돈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아, 교육비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좀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총알이라고 네, 네, 흔히 네. 말하는 그게 필요해서 좀 기다렸다가 올해 3월달에 3월달에 이제 그게 이제 마련이 돼서 네.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이제 여튼 방문을 해서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고 네. 결정을 좀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제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본사랑 네. 이 스파레즈도 경매로 산 거 네. 알고 있죠.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도 이제 뭐 네. 초창기에 완전히 허름했고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물 차고. 지하에 또 이제 광주 본부장님 지하 두 분이서 지하에서 잠자고 뭐 네. 이런 에피소드를 들은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아산이니까 그랬던 거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본사는 네. 뭐 그거에 대한 딱히 어떤 정보가 없어서 그냥 어떤 데인지 보자. 네. 근데 이 협회에 대한 늘 제가 이제 소개할 때 하는 얘기지만 네. 여기가 진짜냐 가짜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은 없었다. 네. 언제 들어가느냐. 언제 들어가나? 네, 그거였던 거지.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냐 가짜냐 그거는 그냥 등기부 떼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되니까. 협회에 대해서 좀 네. 뭐 이렇게 의심의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처음 이렇게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적은 돈이 아닌 돈을 내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누군가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최소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 오히려 이런 진입 장벽이 있는 게 다행이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 왜요?
왜냐면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인드를 그렇죠. 점검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비싸서라도 못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죠. 거의 직장인 월급의 한 3-4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은 본인들이 학원 다니는 그 학원의 수준의 금액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좀 마인드가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오히려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벌써 이게 첫 단계 어떤 진입 장벽이다. 네네네. 여기를 통과한 사람들하고 얘기해야지 그나마 얘기가 되는 거지. 네. 여기도 안 통과하는 사람하고 얘기도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게 있는 게 낫겠다. 예,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좀 지켜본 세월이 좀 있었고 실제로는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더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동기들까지 오늘에서야 이제 좀 보게 됐군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파레주 33기 부천에서 알고 있는 성승권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협회를 지금 이제 여튼 처음 오셨잖아요. 네네. 스파레주 여기 그 아산교육관. 네. 근데 원래 인테리어가 이 인테리어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번 개비한 거예요. 그래서 딱 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우리 이제 스파레주가 방송을 통해서 사실 오픈되기도 많이도 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어때요? 일단 네. 되게 공기도 좋고. 네, 공기 그리고 좋죠. 일단 네. 시설이 되게 딱 들어왔는데 되게 모텔 건물이라고 들었었는데 아, 이게 맞아요. 관광 호텔인데 아. 1층을 이제 교육관으로 꾸민 거죠.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이제 이제 정말 교육관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깔끔하다는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냥 여기 오면은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공부만 해야겠다. 그 생각이. 왜냐면 다 주위가 산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따 이제 또 밖에 나가서 바베큐 파티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좋아요. 네네. 사실상 우리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MT나 뭐 캠핑이나 이런 거 외에는 사실 밖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먹고 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소금쟁이 PT이긴 하지만 스파리지 왔을 때 그 기억이 더 많이 남아요. 와서 막 웃고 떠들고 이런 게 더 크게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승건 씨는 협회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처음에? 협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는 이제 팟빵을 팟빵? 들었습니다. 네, 팟빵으로 알게 됐고 네. 처음에는 이제 경매라는 걸 경매보다는 이제 재테크를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경매를 생각하게 됐고 제가 한 10년 전에 경매를 그때 한 책 한 2권 정도 읽었었던 것 같은데 네. 까마득히 있다가 이제 재테크 생각을 하면서 다시 경매를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제 팟빵을 찾아봤는데 네. 처음에 딱 나왔습니다. 그냥 제가 찾는 그 처음에 도교안의 아, 경매왕이 그래요? 딱 나와갖고 그거 들으면서 이제 딱 그 이후에 다른 경매 학원의 그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네. 마음에 와닿지 않아갖고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재테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갑자기 든 거예요? 제가 네. 뭐 이것저것 이제 주식으로 돈도 좀 잃어보고 그리고 이제 좀 40살이 됐거든요. 제가 올해부터 네. 올해 40살이 됐는데 이제 네. 40살이 되면서 뭔가 좀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의 마음가짐이 이제 좀 마인드도 좀 바뀌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재테크가 생각이 났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팟빵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팟빵을 처음에 접한 그때가 언제예요? 오래 안 됐습니다. 한 3개월? 3개월? 네. 3개월 만에 결정. 듣고서 예. 한 2주 정도 듣고 바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네. 그러면 어떤 게 딱 꽂혔어요? 2주 정도 듣다가 결정하셨는데. 일단은 협회장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 네. 뭔가 좀 가식적이지 않고 뭔가 저한테는 되게 믿음이 왔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뭔가 약간 진짜다 이런 느낌.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우면은 그래도 올해 안에는 낙찰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받았습니다. 역시.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팟빵이나 이런데 옛날 방송 혹시 보셨나요? 2013년 방송. 네, 들은 그래도- 게 있는데 네. 그냥 운전하다가 이렇게 네. 시리즈로 그냥 뭐 이렇게 선택이 아니라 네. 연속적으로 들은 거라 그게 언제였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2013년 방송 우리 서정길님은 이미 잘 아시죠? 예, 들어본 예, 계속 협회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사건 번호도 깜짝 놀랐어요. 뭐 얘기하면 다 알던데요? 그거 어떻게 찾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사진에 네, 사진에. 그 도로명 주소가 적혀 있길래 그걸로 네. 찾았습니다. 그 전부 따로 공매 물건도 막 찾으시던데 공매 물건도 그렇게 해서 찾으신 거예요? 그건 이제 방송에서- 그 지역이랑 뭐 네. 금액이랑 그 기간이랑 해가지고 네. 검색해가지고 찾았어. 그래서 오면은 진짜 브레인이다. 무슨 우리 직원들보다 더 빨리. 그래서 그 사용하시는 뭐 폰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성능이 아니요. 엄청 고사양을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냥? 뭐 이렇게 그 중국 거 싸우러 쓰고 아 그래요? 예 싸우러 쓰고 있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뭔 얘기 하려다 그랬지? 2013년. 그런 방송을 들으면 네. 그 저도 맨 처음에 그랬는데 협회 그 들어올 때 팟빵에 유튜브 들었을 때 좀 세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대표님이 그 물론 이제 공인이고 뭐 이제 방송을 좀 많이 하시고 하는데 최근에도 그 기사나 이런 거 할 때 표현이 되게 직설적이고 막 또라이 이런 표현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세다라는 좀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제 네네. 교육생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승건 씨 같은 경우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것도 느꼈죠. 물론 느꼈고. 네. 당연히 느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뭔가 되게 직설적이시긴 한데 네. 어쨌든 이분은 되게 전문가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직설적인 거에 대해서 직설적인 거에 대한 게 아니고 이제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제가 요리를 했었는데 왠지 요리로 표현하면 이제 호텔 조리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쵸 이제 약간 원칙 네. 그 어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고급 주방장 요리사는 네. 좀 소리도 막 지르고 그러잖아요. 네네. 잘 안 됐을 때. 네. 그러면 지금 요리를 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어디서? 부천에서 네. 부천역 근처에서 네.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영업 부천역 근처에서 육회집을 하고 있고 육회집을. 네. 요리는 이제 좀 오래 했습니다. 올해 한 15년 이상 15년? 했습니다. 네. 계속 그러면 요리업을 하신 거네요? 네네. 이제 대학교도 그쪽으로 나오고 쭉 하다가 네. 중간에 좀 잠깐 쉬고 약간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좀 타격이나 이런 건 없어요? 자영업자들 타격이 있죠. 저는 이제 근데 이제 네. 저희 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홀업도 하고 배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달도. 근데 다행히 이제 홀은 좀 많이 줄은 편이고 배달은 좀 는 편이라서 평균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네. 배달로. 하긴 그 넷플릭스나 이런 그 코로나 터지면서 안에서 이제 TV 보고 아프리카 TV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방송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군요. 이런 같은 시기에 평균만 해도 사실은 네.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평균만 해도.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시세 조사도 한번 해보실 건데, 근데 이제 부동산 전화하면은 지방 같은 경우는 한 10군데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3-4군데가 폐업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업이라는 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전화를 하면은 뚜뚜거리고 이 번호는 뭐 수신자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전화 받아보면 뭐 중국집인데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경험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서정길님 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33기 교육생 울산에서 사는 서정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울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던가요?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타고 오신 거예요? 자가용 타고 왔습니다. 승용차 아침에. 타고? 예. 네, 3시간 반. 그러면 그래도 한 6시쯤 나오셨겠네요. 6시, 7시쯤. 제가 5시 반쯤에 나왔습니다. 5시 반. 예. 지금 피곤하지 않아요? 아까 강의할 때 좀 졸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 졸렸는데 아까 행오버 줘서 하나 마시고 예. 멀쩡해져서 수업 들었습니다. 행오버 어때요? 좋은 거 같죠? 예, 특히 이렇게 술 마실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거 마시면서 숙취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협회에 들어오고 나서 행오버를 계속 들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도 마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좋더라고요. 예, 술도 잘 들어가고.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이제 필명이 어떻게 되죠? 유튜브 아이디. 네, 유튜브 아이디. 유튜브 아이디는 망할 수 없다입니다. 네, 망할 수. 근데 이렇게 망할 수 없다 이렇게 다른 것도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망할 수 없다라고 필명을 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건데 그게 좀 궁금한데. 예, 뭐 망할 수 없다 그러면은 네. 사람들이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뭐 한 많이 본 적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던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네, 그냥 이제 뭐 요양 재테크를 시작할 때 네. 의지랄까 이렇게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 뭐 그런 강한 의지를 담아서 네. 망할 수 아. 없다. 재테크를 열심히 배워서 네. 나는 망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금 보존이 좀 되는 그런 걸 찾아야 되고 그러면 경매 진짜 잘 오셨네요. 예, 잘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예, 제가 이제 네. 유튜브에서 이제 처음에 40대 이제 다 돼가지고 재테크에 관심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전에는 왜요? 그전에는 안 그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전혀 관심 없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관심이 없으셨나 보다.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이제 버는 만큼 그냥 쓰고 그냥 버는 만큼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40쯤 되다 보니까 이제 정년퇴직이 이제 20년 뒤로 다가오고 이제 정년퇴직 한 다음에 이제 뭔가 해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네네. 노후 준비가 좀 신경이 쓰이고 그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네. 이제 유튜브로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좀 네.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경매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이제 또 보다 보니까 협회 유튜브도 네네. 보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경매에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보다 보니까 협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경매에 좀 본질적으로 네. 예, 좀 다가서는 것 같고 또 실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다른 데랑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협회에 좀 빨리 들어오고 싶었는데 네. 가족에 이제 반대가 좀 있어가지고 가족이 반대 있어요? 예, 약간 불편한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처음에 반대가 네. 굉장히 좀 심하더라고요. 아 왜요? 그게 이제 좀 큰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뭐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뭐 부동산을 경매로 부동산을 사겠다 그걸 배워가지고 네. 그거 하니까 또 경매라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모아놓은 돈 없이 대출로 이제 뭘 산다니까 그것도 그렇죠, 부정적이고 이러지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이제 아내하고 좀 상담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 고민하고 한 게 아무래도 이제 와이프분의 설득에 대한 어떤 시간이 필요했던 거네요. 그러면. 예, 경매는 바로 선택했는데 보자마자 아, 근데 이제 아내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아내분 설득할 때 어떤 게 가장 크게 어려웠던가요? 그 뭐 아까 말씀하신 게 돈도 없는데 대출을 끌어들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할 수 있는 거는 뭐 제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네네. 그래 문제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네. 부동산을 사는 일이고 또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으니까 네네. 그게 이제 또 좀 걸림돌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정기 씨가? 그러니까 경매는 원래 대출을 네. 많이 활용하는 네. 투자 재테크고 부동산도 원래 대출을 많이 끼고 네. 구입을 하기 때문에 대출은 원래 많이 끼는 네, 거니까 그쵸.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뭐 조금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신용 대출이 좀 잘 나오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해서 그렇죠. 그리고 좀 제대로 된 경매를 하는 방법을 배워서 네. 제대로 한다면은 네. 큰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강하게. 예, 굉장히 강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하시게 됐군요. 확실하게 이제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시간 좀 걸려서 이게 네.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올 때 아내분이 크게 뭐 하러 가냐 뭐 이렇게 좀 반대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반대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 경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요즘에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까 모여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 사람들 모여서 이제 네. 하면은 좀 문제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뭐 저기 공기 좋은데 아산에 가서 공부하다 오는 거니까 문제 없다고 제가 잘 설득하고 왔습니다. 우린 동선이 분명해요. 예. 서울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아니라 딱 이제 가는 동선만 하고 우리 예전에
그 코로나 터졌을 때도 칠곡 로얄 아파트 갔을 때 그때도 법원만 딱 하고 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도. 나서 터졌잖아요. 네네. 대구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위축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로얄 아파트 입찰 딱 보는 날 원래가 그 처음에가 한 건이 월요일 날 한 건이 있었고 수요일 날이 60몇 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첫날 가갖고 낙찰 받을 때 확진자가 대구에서 탁 터진 거예요. 시천지 확 해갖고 저도 와이프가 많이 말렸어요. 가서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다 가서 해집고 다니니까 네,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작년 협회가 9월부터 해갖고 지금 1년도 안 된 사이에 물건 엄청 사고 있잖아요. 진짜 많이 떨어져요. 지금 보면은 거의 거제도나 이런 것도 최근에 다가구 산 것도 보면 감정가 대비 거의 한 50%에서 다 죽거든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 그 싸게 사고 그리고 이제 거제가 뭐 이거는 약간 팁일 수가 있는데 주식 좀 하시는 분 계신가요? 주식? 많이 잃었습니다. 많이. 마음 아픈 얘기였다. 근데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이 선행지표잖아요. 예. 이 현물 그 경기지표. 근데 상성 중공업 주식이 최근에 좀 오르더라고요. 수주에 선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그걸 좀 보시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타이밍 좋게 딱 그때 딱 샀어요. 그래서 거제가 좋을 때는 진짜 많이 비싸졌는데 지금 완전 죽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좋고 그리고 대표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불황일수록 더욱 더 빛나는 경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때가 싸게 줄 때가 아닌가. 물론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은 대출이나 이런 게 다 규제가 막혀서 사실상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지방 쪽 가면 진짜 괜찮은 물건 많거든요. 지금도 뭐 뒤져보면 절반 가격이 나온 거 많아요. 진짜 음. 괜찮아 보이는 실력이 없으니까 아직. 근데 지금 1회독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떤 게 가장 땡기던가요? 아 지금 땡기는 물건이요. 딱 보다가 그래도 이제 1회독 훈련하고 지금 시세조사까지 가셨잖아요. 그죠? 훈련. 이제 저는 어떤 게 가장 어려웠어요? 시세조사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예. 뭐 시나리오나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이제 네. 안 하던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전화할 때도 네네. 좀 그렇고 안 하던 전화를 해보려니까 네.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예전에 저도 그랬고 되게 좀 낯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그 막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직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렵긴 한데 막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우리 잘 아시지만 그 소금쟁이 우리 서정규 씨는 잘 알 거예요. 그 순천에 계신 양수웅 누님이 알죠. 30분 통화하고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거 사실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처음에는 한호 씨는 안 그래요? 저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전화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뭐 전화 통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히 큰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전화하면서 또 전화하기 전에 뭐 미리 이렇게 어떤 멘트를 해야 될지 이렇게 하는 전화는 대부분 잘 통화가 잘 안 되고 그쪽하고 대화가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우리 편하게 큰 이제 테두리만 지어갖고 그렇죠. 나머지는 그 안에서 내가 임기응변을 해결하겠다 그러면 얘기도 자연스럽고 대화 내용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래서 어쨌든 크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행히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어렵던가요? 그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 시세조사 시세조사? 일단 막연하고 막연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일회독 시작하면서부터는 오히려 더 좀 물건에 대해서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일회독에 이래독에 그리고 뭐 특정 물건 정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장단점 훈련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중을 못했고 오히려 그 전에 이 교육이 시작하기 전에 막 들여다봤거든요. 그때는 집중력이 높았어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거를 잡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뒤지다 보니까 물론 한 건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저도 그냥 유찰 적어도 3회 이상부터 뒤지기 시작하니까 좋아 보이는 물건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완전 가격만 보면 확 땡기잖아요. 확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가격도 낮고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주말마다 갔던 것 같아요. 아, 거의 한 달 동안은. 네네. 지금은요?
지금 뭐 화장하느라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훈련으로 시작되니까 오히려 이제 저는 이 검색이나 이런 데서 좀 더 그때보다 덜 한 것 같아요. 훈련이 시작되니까. 훈련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네. 들으셨다. 그럼 화상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화상을 몇 시에 시작해요? 아, 원래는 이제 뭐 8시부터인가 아마 했나? 9시. 처음에? 9시부터? 네, 했는데 네. 아무래도 거의 다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오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네. 그냥 10시 하자. 10시. 10시 하자. 그래서 10시에 이제 딱 되면 하나 둘씩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물건 몇 개 한 사람씩 얘기해서 어떤 거 얘기할까? 그래서 한 사람씩 어떤 거 보자. 어떤 거 보자. 어떤 거 보자. 그러면 장단점 얘기하고 네네. 보완책 강화책 얘기하고 아. 그냥 오늘도 하셨던 거하고 사실 비슷한 오늘 협회장님이 그 물건 갖고 얘기하셨는데 네. 저희가 했던 거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물론 깊이는 다르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 훌쩍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보통 몇 시까지 하세요? 1시 반 되면 벌써 다들 눈이 끔뻑끔뻑 해가지고 1시간 반? 그러면 거의 한 3시간 반을 계속 화상을 하시는 거네요? 물건 3시간 이상 하죠. 네. 그러면 하다가 보면은 확 땡기는 물건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도 뭐 특별히 한번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훈련 중이니까 훈련 당연히. 근데 입찰 봐도 되는데? 되는데 아직 관심 아 그래요? 그리고 선배기수도 참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아 그래요? 예, 지금 보는 물건이 좋은 게 아닐 가능성이 높고 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지금 제 실력 없을 때 돈 다 써버린다. 그 얘기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사실은 그 이충정 과장님이 네. 홍보하시는 네. 킹콩 네. 클럽이죠. 네.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아. 전화 우리 고객님 되실 뻔했네. 아유, 그리고 고객님. 아까 유태석 씨한테도 고객님. 적극 추천했어요. 아 네. 태석 씨 어머니가 돈을 좀 갖고 계신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괜히 이상한 물건 살까봐 고민이라고 그래서 태석 씨한테 오히려 권고를 했어요. 아 그 3억 갖고 계신다는 네, 거? 네, 네. 아 VIP로 대접해드려야겠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못 믿고 당장 뭘 해보고 싶으시고 네네. 근데 그 종목이 땅이라 오히려 실패 가능성이 높고 땅은 그게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네. 본인이 직접 어머니하고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그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업체하고 연결하고 본인은 그러면서 배우고 한번 그게 어떠냐 네.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번 뭐 대덕 씨 근데 이제 우리가 컨설팅이 들어오면 그 외부 고객도 있으시지만 근데 교육생분들이 지인들이 되게 많고 최근에는 그 교육생분들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 옥션 렛민이라고 해서 그 분도 이제 여튼 배우다가 좀 시들 해주고 그러니까 좀 바쁘고 생업이 다 있잖아요 본인들 생업이 네. 그래서 예전 막 4년 전 3년 전 교육생분들도 컨설팅을 의뢰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충분히 하고 이제 어차피 생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때 이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협사모에다가 이제 막 전화도 하고 저한테 좀 남기시라고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죠 충분하게 그래서 네. 어떤 마음이냐면 네. 내가 물론 투자도 투자인데 네.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실제로 의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과장님하고 그 과정에서 얘기 나눈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떤 추천해 주시는 물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또 우리는 화상방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거 갖고 얘기를 해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장님도 네. 화상방에 같이 오셔서 오라지. 오셔서 불러주세요 한번 갈게요. 같이 또 얘기하고 이런 선순환이 돼서 네. 저도 좋고 네네. 아유 그럼요 고객님. 또 이제 다른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좋다는 마음이 생기면 네. 또 할 수도 그렇죠. 있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만약에 경매를 처음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싶다 하면은 물론 이제 배워서 하는 것도 좋아요. 물론 당연히 좋아요.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진짜 생업이 바쁘고 특히나 이제 그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진짜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속편하게 맡기면 되거든요. 돈 어차피 컨설팅 비용 해봐야 그냥 최소가 우리 2,300이고 그래봐야 이제 2,300이니까. 그러니까 남는 거 생각해. 예. 근데 뭐 진짜 사면은 경매는 아시다시피 그 유찰된 것만 많이 보더라도 가격만 되돌아보면 1, 2억 원 우습게 막 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잘 잡고 하면은 진짜 큰 돈 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뭔 얘기 하다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 어려운 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승관 씨는 어려운 점 공부하다가. 저는 처음에는 예. 장단점 훈련이 처음엔 되게 어려웠는데 네네. 나중에는 시세조사가 저도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시세조사. 시세조사도 그렇고 네. 아무래도 전화하는 것도 전화하는 좀 거? 어렵습니다. 네. 전화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그 조금. 처음에 걸기가 힘들었습니다. 아, 저는. 버튼 이렇게 누르기가. 네. 왜요? 아니, 처음에 뭔가 망설여지고 네. 일단 뭐 전화를 많이 해보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식당 아니 그 뭐냐, 장사를 좀 하셨으니까 네네. 그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날 기회나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네네. 사실상. 그런데도 네. 뭔가 전화는 좀 꺼려졌습니다. 처음에. 아. 약간 이제 저하고는 이제 좀 종목이 틀리고 제가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네. 뭔가 처음에는 전화 걸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그런 망설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요? 지금도 지금은 어려워요? 네.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네. 그거야 뭐 이제 노력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거부감이 점점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선배 29기 분들도 선배 29기 선배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맨 처음에 제가 항상 스파레즈 그 오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지금처럼 인터뷰에서 많이 들어보면 첫 번째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1분 안에 보는 거. 그건 안 어려웠어요? 1분 안에 보는 거. 그거는 뭐 일단 1분 안에 보라고 해서 네. 뭐 사실은 되니까. 네,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고 네. 또 이제 저희가 처음에 좀 어려워했던 건 있는데 이제 네. 협회장님이 그거 방법을 알려주시고 네. 동영상을 보니까 음. 뭐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저는 네. 그 1분 안에 보는 거는 처음에 그냥 볼 때는 할만했는데 네. 뒤에 이제 이것저것 추가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뒤에 그 어떤 그 시나리오나 예, 그런 것도 그 추가적으로 장단점 되니까, 훈련까지 예, 그런 하라고 게 하니까. 더 이제 봐야 될 게 늘어나다 보니까 음. 이제 눈은 가는데 음. 이제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시간도 좀 오버되고 그런 게 좀 얼마나 있더라고요. 정도 돼요? 그거 되면? 대중은 없는데 뭐 한 한장 없을 때. 예, 20-30% 그래도 뭐 한 2, 3, 뭐 1분 한 20초, 30초 아, 1분 정도 20초. 예, 그렇게 좀 약간 좀 길어질 때도 있고 또 보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물건이 생기고 네. 없는 물건이 생기니까 네. 또 관심 없는 물건만 계속 나오면은 속도가 안 나고 또 관심 있는 물건이 나오면은 관심 있어서 속도가 안 나고 관심 있는 물건은 어떤 거예요? 뭐좀 딱 봤을 때 돈이 될 것 같은 그런 싼 거? 예, 싼 것도 있고 싼 거. 굉장히 뭐 좋아 보이는 뭐 그런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뭐 시대 차이 많이 나 보인다든지 가령 뭐 아파트니 뭐. 뭐 아파트는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뭐 빌라라든지 뭐 다가구라든지 그 임대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게 이렇게 임차인 정보에 적혀 있는 그런 게 보이면은 괜히 관심이 가고 괜히 자세히 보고 싶고 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도가 좀 맞추기 힘든 게 그런 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가 이제 그 여튼 시세조사인데 예. 시세조사 하면서 나부나부가 좀 힘들죠. 나부나부는 이제 뭔지 다 아시잖아요. 네. 있는 그대로 다 적는다고 하는데 그런 훈련은 힘들지는 않았어요? 나부나부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나부나부도 뭐 이야기를 네. 뭘 질문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아. 질문하면 뭐 대답이 잘 나오지도 않고 네네. 예, 또 반응이 좀 부동산이 반응이 좋으면은 좀 다행인데 네. 굉장히 좀 반응이 차가운 부동산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힘들고 안 하던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뭐 거의 뭐 회사에서도 네. 거의 뭐 안녕하세요 아니면 아침에 안녕하세요 집에 갈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마디 안 하는데 말을 이걸 이제 부동산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 해야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안 하던 거 하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입이 이제 좀 많이 풀어져야 되는데 아직 네.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좀 지나고 그다음에 지금 서브노프트나 이런 거 다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오늘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까지 네. 들은 것 같아요. 녹음하고 그러면 한 명이 그런 거 맡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타이핑하고 그 음성이나 이런 거를 타이핑해서 몇 대 몇 일자 해갖고 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알바 써도 되거든요. 예. 알바 찾아보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뒤져갖고 동기들과는 이제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2개월이면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 대표님 거의 20년 노하우인데 예. 2개월 만에 다 한다는 거는 이제
사실상 좀 무리가 있는데 네. 그래도 그 원론적인 거는 큰 틀은 잡아주시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세미나가 원래는 뭐 한 달에 한 번 일했었는데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예. 그때마다 오셔갖고 궁금증 다 풀고 예. 그러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기들이랑 그런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걸 좀 토의를 좀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뭐나 이런 게 좀 어렵다고 했는데 각자만의 노하우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과제가 떨어졌고, 과제 떨어지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제를 사실 어제까지 우리는 다 이제 끝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네네. 그런 힘든다는 것보다는 일단 끝내야 된다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뭐 그걸 토의할 만한 거는 아직은 없었어요. 다들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에서 네. 자기한테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도 해내야 되니까 아. 또 그게 이제 뭐 끝나고가 아니라 회사 업무 중에 또 그게 이루어져야 저녁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힘든 걸 얘기해 본다기보다 일단 맡겨진 거 해야겠다. 그런 게 또 컸던 것 같아요. 그럼 동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좀 적극적이에요? 일단 우리 팀이 두 개로 두 개. 예. 두 개 나눠져 가지고 네. 또 이제 정희신 팀 다르고 몇 개는 또 같은 팀이니까. 아 그래요? 그럼 학습부장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제가 학습부장이고 네, 한우 씨가. 예, 이쪽은 네. 진덕 씨가 아. 네. 학습부장이고. 음. 근데 이제 물론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게 학습부장의 역할이 뭔지.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애초에 나는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학습부장은 젊은 사람이 좀 열의를 가지고 약간 좀 본인도 희생할 수 있으면서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네. 네.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제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진석 씨가 선택이 됐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또 팀 안에서도 얘기를 한 게 우리 팀은 차라리 2명이라면 33살 30잠기인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도 비슷해요. 아 그래요? 하는 일도 비슷해요. 아. 되게 특이한 조합인데 그 네. 둘이 그리고 또 이제 이런 IT를 다루는 거에서 익숙한 사람들이고 둘한테 시키자.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 이유는 협회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냥 지정한 사람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어쨌든 학습부장은 저하고 진석 씨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여튼 근데 여튼 잘 끌어줘야 돼요. 예전에 그 27기의 그 전진환 씨 아시죠? 네, 그분이 이제 받으시고 네, 또. 그분이 이제 학습부장님인데 좀 많이 오해를 샀어요. 자꾸 좀 질문을 그러니까 동기들 궁금한 거는 이제 대표님한테 질문을 다 하는데 거기서 약간 뭐랄까 좀 초보적인 좀 애기 같은 질문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가 보다. 이제 얘기를 듣고 전후 사정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의 궁금증을 대표님한테 이제 질문한 게 아니라 취합하다 보니까 질문이 중구난방으로 돼서 뭐 이렇게 약간 오해를 사고 그랬었는데 여튼 이제 진아님이 잘하는 거는 그거예요. 경매 빼고 다 잘한다. 그러니까 술 많은 거 없대 갖고 그래서 원래는 그때 그 물건 상담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27기가 물건 다 낙찰받고 그런 게 아마 그 학습부장님의 그 소맥 많은 그걸 보고 대표님 쟤네는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확 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습부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 처지는 동기들 있으면 좀 데리고 와주고 그냥 뭐 답변 없고 그래도 그냥 뭐 그런갑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데리고 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크게 덕으로 작용하니까. 그리고 이제 동기들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 29기처럼 물건이 막 여러 개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숟가락만 하나 딱 얹는 거죠. 시세조사 물건 골라오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 좀 빠릿빠릿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2년은 꾸준히 이어나가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음한 지 한 40분 정도 됐는데 더 좀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건 없으실까요? 질문 이런 거. 아까 입찰을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네, 입찰해도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입찰을 처음에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입찰 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튼 공부가 목적이긴 해서 동기들이랑 그 물건 갖고 와서 하루에 한 번씩 통의한다면서요? 예. 물건 가지고.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물건을 조사를 다 같이 하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토대로 이제 분석도 해보고 나름해서 괜찮다 판단이 되면은 뭐 저도 괜찮고 저 라인 있잖아요. 33기에 제가 초대돼 있고 하니까 친구 추가하셔서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 그럼 제가 또 그 진짜 컨설팅은 아니니까 우리는 예, 단지 그냥 어느 정도 지도는 해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막 몇 시간 동안 이제 화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보고 뭐 이제 들어보고 시세 조사하신 거 보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만 물건 갖고 베팅하는 게 아니라 동기들하고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 이제 우리 대표님한테도 여쭤보시고 해서 안전하게 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네. 꼭 안 물어보면 사고 쳐요. 예. 네, 네, 진짜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이거 단순한 건데 하나 놓쳐갖고 막 돈 날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묶이고 날리고. 네, 묶이고 그리고 진짜 땅을 하면 안 되는데 2, 3천 같자 2, 3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또 투자금이 많이 없으니까 경매를 선택한 거고 있어봐야 뭐 한 4, 5천 진짜 많이 있어야지 뭐 한 1, 2억 있고 대부분 다 4, 5천 밑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경매를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튼간에 투자금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니까 저도 이제 물건이 그 열 몇 개는 있는데 근데 거의 그 잘 모르더라고요. 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간다는 게. 왜냐면 전세가 수준으로 사버리니까 거기서 보증금 빼버리면 투자금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열 몇 개도 사고 그러는 거예요. 투자금이 안 들어가서. 이제 그게 진짜 중요한데 여튼 진짜 경매는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각오 한마디씩 한번 할까요? 예, 우리 정계 씨부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 있잖아요. 우리 경매는 좋은지는 다 알겠는데 시간을 두고 망설이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호 씨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 이렇게 좀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2년이면은 서울에 있는 뭐 빌라나 아무거나 사놔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사실 크나큰 돈인데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제가 봤을 때는 경매에 관심이 있고 네네. 경매를 한번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네. 꼭 협회 대한공매사 협회 유튜브를 네. 보고 다른 곳하고 뭐 비교를 해보셔도 네. 어디가 더 괜찮은 곳인지는 그쵸, 비교해보면. 예, 들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꼭 그리고 주위에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최대한 빨리 네. 교육을 받고 네. 시작하는 게 진짜 돈 버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계 씨는 그 다른 유튜브나 이런 거 보셨는데 예. 어디 봤어요? 전 거의 올라오면 거의 다 봤습니다. 유튜브에. 다 봤어요? 예, 거의 다 비교를 해가지고 네. 그 뭐 고르려고 비교 본 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어차피 이쪽으로 하려고 정해놓은 거고 네. 딴 데도 뭐 더 좋은 데가 있든지 아니면 뭐 비슷한 데가 있든지 네네. 아니면 뭐 그냥 어차피 저는 잘 모르는 상태니까 뭐라도 배우자는 생각으로 봤는데 보긴 많이 봤습니다. 다들. 다 보셨군요. 예,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팟빵도 다 보시고. 예, 팟빵도 네. 많이 들었습니다. 뭐다 듣지 못했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옛날 방송도 되게 좋아요. 좋은 것도 많고. 예, 그쪽에 진짜 네. 방송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방송이 많다 보니까 리뉴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최신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옛날 게 이제 대표님이 딱 진짜 방송만 한 스타일이라 되게 좋거든요. 네, 우리 승관 씨도 한마디. 네. 일단 저는 뭐 경매를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네. 일단 협회에서 지금 한 2주 정도? 2주.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교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일단 협회 시스템이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게 좋아요? 일단 뭔가 되게 잘 캐치를 하세요 협회장님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과제를 내주시고 네. 이게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맞춤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그래서 되게 좋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경매를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정기령님 말씀대로 이제 뭐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은 금이니까 빨리 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 씨도 한번. 네.
사실 뭐 경매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게 경매라고 생각하는 게 책 네. 많잖아요. 그쵸, 책 많죠. 그 서점 가서 한 권 뽑아서 보면 되거든. 근데 이제 제 경험상 그냥 그건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특히 대부분은 뭐 직장생활 하든지 학생이면 학업을 하든지 여기에 실질적으로 실무와 실질적으로 실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네. 그냥 읽고 지식 쌓다가 끝나버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실무와 실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배우는 거, 지식적인 거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실전을 강조하는 게 실제로 이제 내가 어떤 투자까지 진행되는데 훨씬 되게 좋은 걸 갖출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네. 그래서 선택을 한 거고 네.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의뢰를 통해서 그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협회에서 채워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고 그리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선택을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이나 여튼 우리 서정길님은 울산에 계시잖아요. 예. 한호 씨는 댁이 어디세요? 동탄입니다. 동탄. 네. 가깝네요. 부천이고. 네. 근데 여기 우리 그 서정길 씨는 여튼 우리 본사가 서울에 있고 울산에 계신데 울산이면 진짜 멀거든요. 멀죠. 근데 그 교육 딱 등록했을 때 그런 거부감은 없었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세미나가 이제 있긴 있는데 예, 그 아무래도 본사가 서울에 있고 교육장은 아산에 있고 그래가지고 거리는 멀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는 화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뭐 거리에 제약이 전혀 없고 뭐 교육을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화상만 받으면 또 이제 네. 실제 만나가지고 뭐 하는 교육이 또 없으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네. 모여가지고 네. 또 교육장이 따로 이제 아산에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장점인 것 같고 이래저래 진짜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진짜 지방에 계신 분들도 나이가 있거나 나이가 없거나 이런 분들도 충분하게 이 협회에 오면은 그냥 적응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네. 협회에서는 또 교육기관 또 교육생들을 교육한 스파르주가 이제 네.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고 네, 그렇죠. 교육이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또 초보들도 네. 와서 제가 봤을 때는 경매 경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와서 배우면은 네. 경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여튼 화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다른 데는 화상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우리 검색왕. 다른 데는 제가 검색 안 해봐가지고 잘 네.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마 근데 그게 있대요. 저희도 이제 그 평생교육원은 아니고 그 뭐지 원격 화상? 예. 원격 교육 시스템 그런 걸 좀 교육청에다 문의하고 그러니까 예. 코로나 터진 이후로 비대면 있잖아요. 대면이 아닌 비대면. 그러니까 에어클래스나 어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굉장히 전부 다 활성화돼서 우리가 이제 뭐 고객센터에다 전화하고 그러면 정말 바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점을 대표님이 코로나가 미리 터질 줄 알고 주식하시면 되게 성공하실 것 같아요. 네, 진짜 미리 아니까. 성견지명이 대단하시네. 네, 성견지명이 대단해서. 그래서 1년 전부터 미리 예견하시고 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잠깐만 이제 한 40분, 50분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다 한마디씩 또 했고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 그거죠. 뭐 똑같이 뭐 배운 대로. 근데 그 제가 협사모에도 글을 좀 쓰고 그랬는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시킨 대로. 이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맞습니다. 그 나부나부 해라 뭐 들린 대로 해라. 근데 진짜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하면 되니까. 근데 결과가 여튼 비슷해져요. 결과가 열심히 하시고 처음에 어렵고 그 보아 씨 보시면 보아 씨도 그 중국 교포분이시잖아요. 네. 근데도 거의 지금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그 보아 씨도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잤대요. 그러니까 2개월 과정이. 그러니까 거의 근데 이 보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건설에서 예.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날새기로 했고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들어보니까는 뭐 새벽 2시, 1시 반까지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주말에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주말에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안 쉬어요? 좀 반대를 했는데 쉬어야죠. 네. 워낙 그 다들 의지가 강해가지고 아, 그러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예요. 아. 그 시간 열어 있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는 거니까 네네네. 들어오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분위기라 네. 오히려 학습부장인 제가 뭐 좋은데 그 의지에 그냥 부응해서 네. 같이 가야겠다. 뭐 내가 뭐 어쨌든 다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열심히 좋네요. 하려는 분위기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딱 끝나고 그러면 지금 어차피 교육은 맨 처음부터 지금 스타트가 좀 빠른 거예요. 네, 왜냐면은 2개월 과정을 예전에는 딱딱딱 진행했었는데 벌써 이제 시세조사 과정 들어가고 그 31기가 아니야 29기 분들은 그 하고 나서 한 달인가 있다가 바로 아니 원래 그 29기 분들이 4개월로 그 늘렸었거든요. 그래서 2개월 끝나고 2개월부터 바로 실전 입찰 들어가고 그때 이제 왕창 낙찰 받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때 막 입찰을 많이 보고 낙찰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 역대 선배들 인터뷰를 보면은 낙찰을 좀 빨리 받고 그래야지 열정이 계속 산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안 그러면 이제 조바심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낙찰 볼 수는 입찰 볼 수 있으면 입찰도 보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조급함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왜냐면 역대 선배들도 다가구도 막 받아서 전진환 씨 같은 경우는 벌써 다가구만 2개니까 그러면 2개 사면은 임차인이 그래도 한 20명은 넘을 거거든요. 네 그런 거 들으면 조바심 안 생겨요? 아무래도 뭐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 저도 이제 우리 화상방에서 우스갯소리로 네. 모아놓은 거 지금 애 교육비로 다 지금 점점 소진돼가지고 얼마 안 남아가고 있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조급함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협사모가 마음에 드는 게 자꾸 이렇게 누군가 봤잖아요. 네. 보여지고 네. 노출되고 그쵸. 자극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밤늦게 이제 이 과장님이 네. 옛날에 본인이 하셨던 네. 하나 딱 이렇게 그날 들으면 거의 뭐 경매 소설 한 편 읽은 듯한 느낌. 오히려 좀 길게 쓴 것보다 네.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쭉 풀어가는 게 네. 더 와닿는 게 컸고 그리고 되게 설득력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 받고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좀 이제 그걸 한 거죠. 여튼 그거 협사모에 이제 100개씩 글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직원들 과제예요. 과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워낙 이제 글솜씨나 이런 게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그렇게 좀 하신 건데 근데 저도 하면서 예전에 몰랐던 여튼 저도 이제 경매를 6년 계속 해오니까 그 하면서 다 똑같아요. 근데 좀 하면서 느끼는 건 다 똑같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 그죠? 예, 네. 아,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근데 이제 옆에서는 돈 쉽게 벌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지금 막 협사모에서 이제 낙찰 글 오고 그러면 조바심이 생긴 건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소금쟁이 활동했을 때. 예. 근데도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진짜 첫 끝발이 뒷끝발이거든요. 전문 용어로. 진짜예요, 진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그 되게 소금쟁이가 그 회원이 80명이 넘어요. 알고 계셨나요? 예,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80명이 넘어요. 80명이. 근데 정작 활동하시는 분은 제가 뭐 글을 하나 남겨도 뭐 댓글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협사모도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없어질 뻔 하다가 이제 막 그러니까 덧글 많이 달았어요. 덧글 많이 맞습니다. 하기 열심히 하시는데 네. 배움이 없어서 예, 저희도 좀 신경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전화를 해갖고 왜 안 다냐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여튼 그런데 소금쟁이도 그렇게 여튼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보면은 진짜 처음에 잘 나간 분들 막 예전에는 낙찰 받으면 꼭 그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이라고 해서 그 낙찰 받은 그 교육생 우리 정길 씨는 잘 아시죠? 예, 많이 봤습니다. 그 희룡이도 나오고 예전에 그
선희 누님이라고 은행원 출신 예, 나고 뭐 많이 나왔거든요.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근데 없어요. 지금 희룡이랑 그다음에 그 양숙 누님 그 자매분들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그때는 저는 그냥 저도 그 좀 나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협회장이 안 불러주더라고.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 이제 바쁘셨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여자를 좋아하시나? 아무튼 좋아한다기보다는 더 네.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편해 하신다고. 편해 하신다고. 그러니까 편하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편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진짜 오래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 1년에 그러니까 많이 낙찰 안 받아도 1년에 뭐 한두 건만 받아도 5년이면 10개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예상치 못하게 막 저도 이제 최근에 그냥 산 거거든요. 평택 상가를 그냥 샀어요. 그냥 그 감정가 2억 5천 정도인데 최저가가 1억 3천인가 엄청 싸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 반값에서도 훅 떨어졌잖아요. 그걸 1억 5천에 샀는데 최근에 물어보니까 이 정도 평수는 3억 원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밑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그쪽 그 상가가. 그래서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는 걸 또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동기들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친해지셨나요? 네, 지금 뭐 다. 또 이제 이따가 나가서 술 한잔도 또 하시고 그럴 건데 동기들 우리 학습부장님이 제대로 사야 돼요. 잘 안 하면 쪼으세요. 아 진짜 중요해요 학습부장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없으면 박수 치고 끝낼까요? 네. 네. 아무튼 1차 세미나 우리 그 정기 씨랑 그다음에 승건 씨, 한호 씨 재밌었고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오니까 그때도 어떤 또 달라진 느낌이 있을 거예요. 지금이랑 또 달라요. 그래서 오늘 느낌 잘 살리셨다가 2주 후에 또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고. 감사합니다. 네.